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건국 이래 최초의 반부패법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시행되기 전부터 잡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오늘 드디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김영란법의 핵심 골자는 어떤 게 있는지 개념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법의 원래 이름, 그러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것이 너무 길어서 이 법안을 제안한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딴 김영란법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핵심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입니다. 우리 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인 고질적인 접대 문화와 뿌리 깊은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고요. 금전이 오가지 않더라도 부정청탁 자체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가성이 없는 금품, 향응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처벌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먼저 김영란법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금품 수수 제재의 핵심은 공직자 등이 이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상행 상한선도 정했는데요.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 3, 5, 10 법으로 통칭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되면 산업별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격이 예상되는 쪽 그리고 수혜가 예상되는 쪽 어떻습니까? 뭐 타격받고 어느 다른 산업은 수혜를 받고 전망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단기간으로는 선물 관련된 업종은 좀 포장 관련된 거품이 빠지면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유통이나 외식, 택배 부문에 이제 거품이 사라지면서 중간 가격의 상품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그런 가격 상한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맞춰질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가격과 크기를 줄인 소규모 제품, 실속형 메뉴가 등장할 것이고, 최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 상품 쪽에서는 그런 가격이 더욱 비싸지는 그런 초고가 전략을 취하는 그런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란법이 서비스업과 일용, 임시 고용 불안을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 가격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축소된다든지 그 신규 채용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예상되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서빙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골프장 도우미분들, 관광업, 숙박업 관련된 임시직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일자리에서 퇴출될 우려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당장 올 4분기부터 소비 절벽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가 이미 7월부터 나타나고 있죠. 이미 7월에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내구재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구재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면 그 증가율이 5월과 6월에는 10%대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7월 들어서 0.6%로 급락한 점이 이제 소비 절벽이 현실화되는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29일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대규모 한인 행사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 상반기에 그 개별 소비세 인하 등으로 이미 뭐 살 것은 많이 사버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할인 행사 효과가 그 얼마나 클까 의심도 갑니다. 특히 최근 소비재 수입액 그리고 물량 증가율이 뚜렷한 상승 기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하반기의 소비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적용 대상인이라든지 그 신고 대상, 뭐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서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점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소비 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서 절반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성장률도 뭐 분기별로 아니면 하반기에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경제적 비용이 큰 부분이 이제 줄어들면서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법안의 본연 취지를 살리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된 것이 그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정,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거든요. 이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사법부, 국회,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법 위반한 그런 적발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사법부가 판례를 쌓아가면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예측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국회와 행정기관이 시간을 두고 법과 시행령을 손질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보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다른 패턴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통업계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확대해서 시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그런 국가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시장 상황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잡을 수 없는 은밀한 거래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다만 이런 노력이 이제 예를 들면 김영란법에서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을 몰래 적발하는 그런 란파란치가 등장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신뢰 훼손 아니면 사회 경제적 활동 위축 이런 부작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의 방향은 그 법 위반 사례에 실적을 더 많이 쌓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부정청탁, 금품이 오가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란법 시행,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어디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발표해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